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태광입니다. 저는 태광이 이번 에너지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태광과 성광밴드는 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이문세라던가 혹은 피팅을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4개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산업이고요. 그중에 한국 기업들이 2개 기업, 그리고 유럽 기업들이 2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광, 성광밴드, 나머지 유럽 기업들인데 사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럽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또한 이들의 그러니까 태광과 성광밴드 제품의 질이 꽤나 빠르게 올라와 주면서 사실상 이번 에너지 대전환기의 슈퍼사이클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태광 그리고 성광밴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볼게요. 그리고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좀 보시면 일단 피팅 업체에 대한 성장 가능성, 피팅 업체의 성장성이 꽤나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너지 기업들, 에너지 그런 뭐 시추면 시추, 플랜트면 플랜트라던가 혹은 원전도 마찬가지고 탄소 중립에 따른 CCUS 이런 것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내년부터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밸류체인 중에 하나인 피팅의 수요 정도가 꽤나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간 4천억 원 정도의 매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과거 빅사이클 당시 조선업의 빅사이클 당시에 영업이익률 30% 가까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의 수치가 나와준다면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호황기로 접어드는 극초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이제 각각의 에너지에 대한 그런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에너지 대전환기가 만들어졌고요. 이에 따른 수주라던가 혹은 착공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서서히 이 피팅 쪽으로의 그런 수혜 정도가 커지고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지금까지는 유럽에서 주로 이제 해왔던 그런 투자 사이클이라면은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도 LNG 터미널이라던가 혹은 해양 플랜트, 육상 플랜트 혹은 원전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대한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피팅 업체들의 수혜가 완벽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태광 같은 경우는 성광밴드에 비해서 다른 피팅 업체에 비해서 원전이라던가 CCUS 이런 쪽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미 레퍼런스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전 태광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성장성, 태광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성광밴드와 비교했을 때 태광의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하죠. 지금 보시면 원래 성광과 태광은 똑같이 움직였어요. 원래는 똑같이 움직였는데 최근에 성광밴드가 2분기 이제 2분기 때 어마어마한 그런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태광과의 주가의 좀 괴리가 꽤나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태광과 성광밴드 주가는 똑같이 움직이는 게 맞아요. 지금도 이렇게 길게 좀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똑같이 움직이죠. 성광과 태광밴드 위에가 태광밴드고 아래가 위에가 태광이고 아래가 성광밴드인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태광밴드 이렇게 급등했는데 태광은 그래봤자 전고점 부근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광밴드 치면은 한 2부근에 와 있는 거예요. 혹은 이제 한 2부근 2부근에서 2부근 사이에 와 있는 것인데 지금 정도의 태광의 위치가 성광밴드 이 정도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앞으로 성광밴드 태광에 대한 주가의 괴리가 점진적으로 작아질 것인데 성광밴드가 하락하든 태광이 조금 더 많이 상승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오늘의 흐름을 보니까 태광이 성광밴드의 주가의 흐름을 따라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광은 9.5%가량 상승 중인데 성광밴드는 5.4%가량 상승 중이기 때문에 태광의 주가 상승폭이 조금씩 더 커지는 구간에 이제는 들어서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태광에 대한 그런 주가 상승도, 태광의 그런 모멘텀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왜 성광밴드 2분기 실적이 태광에 비해서 3분기 실적이 태광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 것인데 일단은 성광밴드는 스테인리스 카본에 비해서 스테인리스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컸고요. 특히 미국발 비중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태광과 성광밴드는 같이 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라던가 이런 이제 비율이 카본에 비해서 더 컸기 때문에 성광밴드의 실적이 먼저 올라왔지만 앞으로는 태광도 똑같은 제품 믹스를 가지고 있는 만큼 똑같이 실적이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태광이 미국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광밴드가 미국 비중이 더 많은 것은 맞지만 태광도 성광밴드도
미국으로의 그런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점유율적인 부분에서도 꽤나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프리미엄을 성악밴드만 받는 것은 지금까지는 맞는 말이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의 증가라던가 이런 것들도 똑같이 수혜를 보는 것이고 심지어 캐파 같은 경우도 성악밴드 태강은 거기서 거기에요.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에너지 대전환기 뭐 LNG라던가 혹은 화학 정유라던가 아니면 원자력, CCUS 이런 쪽으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투자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쪽 피팅에 대한 수요 역시나 꽤나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가 카본 피팅보다 마진이 더 높은데 이게 올해까지는 성남밴드에서 주로 이루어졌지만 내년부터는 태광에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제가 따로 알아봤을 때도 내년부터는 성남밴드만큼 성남밴드 정도의 그런 제품 믹스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퀀텀 정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증설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는 증설을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증가하면서 그 물량이 증가한 만큼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값하는 성장 그리고 꾸준한 성장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피팅을 볼 때 피팅 산업을 볼 때는 유가락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는 유가가 하락하든 말든 결국 에너지 대전환경이 시작이 되었고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LNG 시추에 대한 투자 혹은 LNG 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라던가 해양 플랜트에 대한 투자가 막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혹은 이제 원자력에도 피팅이 다 들어갑니다. 원전에도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CCUS, 탄소 포집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결국에는 유가가 하락하든 말든 이쪽에 대한 사이클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 정도가 꽤나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의 하락 리스크는 저는 거의 이제 없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60달러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은 사실 영향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재세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전에 이제 미국의 그 전 정권 같은 경우도 이런 진보 진영 같은 경우도 횡재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꽤나 리스크한 부분으로 나타났던 것은 사실인데 이제는 이쪽이 조금 더 보수 쪽으로 바뀌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좀 가게 되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레드 수입을 했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횡재세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추라던가 혹은 전통 에너지에 대한 설비 투자에 갖가지 보조금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리스크도 없어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라서 캐페스 투자 취소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횡재세라던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캐페스 투자가 이제 투자에 대한 취소가 리스크였는데 이 두 가지 이슈가 모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캐페스 투자에 대한 취소에 대한 리스크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성합밴드와 태강 둘 다 수출 비중이 7, 80% 됩니다. 수출 비중이 거의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의 하락, 그러니까 원화 가치의 하락에 대한 수혜 정도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달러를 받고 수출을 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를 상당히 크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 3분기, 4분기가 환율 하락이 굉장히 컸었죠. 이에 따라서 결국 4분기 실적도 퀀텀 점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지금까지는 전통 에너지, 그러니까 뭐 석탄, 아니면 석유, 원유, 정유 혹은 천연가스 이쪽에 대한 수혜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과 다르게 이제는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원전이라던가 CCUS 파이프라인에도 피팅이 들어가고 특히 원전과 CCUS는 이 LNG 터미널에 비해서 훨씬 더 고강도의 고품질의 피팅이 필요한데 이미 태광은 이쪽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어요. 성합밴드 레퍼런스가 아직은 없고요. 태광 레퍼런스를 이미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저는 태광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성악밴드에 비해서 주가가 안 올랐지만 저는 성악밴드와 태광에 대한 주가 계류도가 결국에는 다시금 맞춰질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성악밴드의 주가가 내려오면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태광의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면서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이쪽에 대한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전통 에너지 플러스 탄소 중립까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최대 수혜가 피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피팅이 전 세계 4개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그중에 2개 기업은 유럽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탑픽으로 태강을 현재 기준으로 태강을 좀 꼽고 싶습니다. 따라서 3, 4년 동안 앞으로 3, 4년 동안의 그런 수주가 거의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실 4년 뒤까지 실적에 대한 우상향은 거의 정해진 바와 다를 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과거의 조선과 그리고 이런 전통 에너지에 대한 투자 사이클, 특히 중국 쪽에 대한 투자 사이클로 인해서 최고점을 찍었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조선은 물론이거니와
전통 에너지 여기 더불어서 원유라던가 천연가스 플랜트, 해양 플랜트라던가 LNG 터미널 혹은 원전, CCU에까지 더불어지면서 사실 과거의 사이클보다 더 큰 사이클이 전 지금 불고 있다. 지금 이제 막 불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신고가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저는 딱히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태강을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를 말씀드리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태강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실시간으로 멤버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투자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필사단 8기 멤버 모집 중이죠. 선착순 한 명 남았습니다. 이제 선착순 한 분만 더 받고 마감 지을 거예요. 이번에 필사단 8기 멤버 모집이 끝나면 당분간 몇 개월 정도는 필사단 모집은 이제 없을 겁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투자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결국 이 핵심 기업으로 태강을 좀 꼽고 있는 그런 이유들을 좀 말씀드린 것이고 해양 시추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증가라던가 혹은 카타르라던가 중동의 LNG 플랜트 역시나 꽤나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내년부터 LNG 터미널에 대한 투자가 재개될 것이고 시추에 대한 지원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투자 설비가 올라오면서 태강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피팅의 수요도 꽤나 큰 폭으로 아주 오랫동안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꽤나 기대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 네옴이라던가 혹은 샤인 프로젝트라던가 LNG 추출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반드시 좀 눈여겨봐야 되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저는 뭐 조선주 아저씨로 불리고 있죠. 조선주 아저씨로서 조선의 슈퍼사이클을 예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저 같은 경우도 조선의 가장 큰 비중을 실어 넘으로써 현재 매우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에 더해져서 에너지에 대한 대전환기까지 본다면 결국 피팅, 태강이라던가 성강밴드를 탑픽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밸류 체인을 생산하는 것이고 글로벌에서 4개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산업에서 빅사이클 혹은 슈퍼사이클에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강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LNG 프로젝트라던가 에너지 대전환기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